이 활성산소, 우리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도 활성산소가 생기고요. 산소를 너무 많이 사용해도 활성산소는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산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적혈구에서 운반이 되어지게 되죠. 적혈구의 이 표면에 산소가 달라붙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는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폐에서 산소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산소는 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달라붙게 된다. 이 파란 색깔로 되어져 있는 이게 산소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형태로 붙고요. 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을 한다. 혈관을 타고 흘러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계속 이제 흘러가서 마지막에 세포에 산소를 보내주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이 산소가 우리 세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도 일어난다. 자, 이게 허파과리거든요. 꽈리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꽈리에서 산소가 적혈구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붙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혈관을 타고 계속 흘러가다가 혈관의 바깥쪽으로 산소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 있는 조직의 세포들한테 산소가 공급이 되어져서 이 산소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없애서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준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 그 과정에 포도당이 분해되어지고 나서 나오는 물질이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이 가스인데요. 이 가스는 또 혈관으로 들어와서 이 적혈구하고 만나서 다시 이렇게 해서 허파과리로 가가지고 다시 허파과리에서 이산화탄소가 폐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또는 입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이렇게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고요. 이러는 동안 활성산소는 발생한다라는 건데, 활성산소 발생하는 영상을 하나 보시죠.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혈관을 타고 세포로 흡수되는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해 ATP라는 생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때 약 5% 정도의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하는데, 과다할 경우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지게 되면 활성산소는 우리 적혈구를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적혈구는 원래 이렇게 표면이 마이너스로 전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적혈구도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서 서로 밀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가 뭉치지 않는다, 엉겨붙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활성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적혈구들이 이렇게 엉겨붙게 되어진다. 그 이유가 활성산소가 여기에 있는 전자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를 빼앗긴다. 전자가 뺏기고 나면 여기 원래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던 곳이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적혈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적혈구와 서로 엉겨붙게 되어진다. 이래서 혈액순환이 덜 되어지게 만든다.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진다. 에너지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몸이 차가워진다. 기타 등등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C를 넣어주면, 비타민C는 전자를 공급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되어져 있던 곳이 마이너스로 다시 바뀌게 되어지고, 이렇게 바뀌니까 옆에 있는 적혈구도 서로 바뀌게 되면 이 적혈구와 이 적혈구가 서로 밀어서 분리가 되어지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뭉친 적혈구가 부러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는 비타민C를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산소는요, 쇠, 철하고는 반응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철이, 녹이 굉장히 잘 쓸죠. 이 산소가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하고도 반응을 한다, 잘 붙는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속에 있는 철과 이 산소가 결합을 해서 산소가 운반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적당히 반응하는 수준이고요.
활성산소는 이런 산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빠르게, 많이 반응을 한다. 이것은 세포를 공격을 하기도 한다. 혈관을 공격을 하기도 한다. 내 몸에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DNA까지도 부숴버린다. 이런 것이 활성산소다. 이 활성산소는 여기에 있는 이 산소로부터 만들어진다. 어떨 때? 산소가 부족할 때 또는 산소가 너무 많을 때. 이 산소는요, 헤모글로빈에 어디에 결합을 하느냐?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헤모글로빈이고요. 이 아래는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인데 산소 분자가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과 철이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를 운반을 해서 나중에 이 산소를 떨어뜨려 주면 세포에 전달이 되어지게 되죠. 자, 옆에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헤모글로빈 분자의 제일 안쪽에 철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 철 분자와 산소의 비공유 전자와 이렇게 결합을 한다. 산소의 또 한쪽 끝은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반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합을 하는 이 산소의 전자 배치를 좀 살펴보면 얘는 어떻게 반응을 활성산소보다 덜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어져 있고 어떤 방향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지 그런 그림을 나타낸 건데요. 제일 바깥에 최외곽에 돌고 있는 전자들이 이런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좀 전에 철과 산소가 결합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전자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에 이렇게 잘 보면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이 얘는 위로 향하고 있고 얘도 위로 향하고 있죠. 자, 이것도 위로 향하고 있고 이것도 위로 향하고 있고 이것도 위로 향하고 있고 이것도 위로 향하고 있고 반응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려면 이 아래로 도는 전자가 들어와야 된다. 지금 현재 두 개의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 산소가 철과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 전자가 도는 방향이 이 두 개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두 개의 전자가 들어와야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산소는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 근데 활성산소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산소와 비교해서 활성산소는 왜 반응성이 높으냐라는 건데요. 요게 일반적인 산소입니다. 그래서 최외곽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스핀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지금 위로 향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숨쉬는 산소다. 하지만 슈퍼옥시드 라디칼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전자가 여기는 하나가 채워져 있고 여기는 하나가 지금 비어 있죠. 그래서 한 개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쉽게 반응하는 그런 활성산소이다. 활성산소의 분자 모델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독할 때 쓰는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놈, 이 놈도 반응성이 높은 분자로 되는데 과산화수소는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에서 이 H가 쉽게 떨어져 버립니다. 얘가 잘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결국은 산소 원자 한 개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거에 반응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한 개가 있고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반응성이 높다. 일중앙산소, 여기는 두 개가 이쪽에 그냥 들어와 버리면 된다.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산소가 되어진다. 그게 활성산소다. 자, 그래서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인 산소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서 반대되는 전자가 들어와야만이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활성산소 종류들은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이 얘 하나가 위로 돌고 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도는 전자가 한 개만 들어와 버리면 바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자, 이게 아까 과산화수소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런 활성산소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도는 전자가 들어오면 반응을 해버리게 되어진다.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산소와 여기에 있는 이런 활성산소의 차이점은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이 여러분들이 숨쉬는 산소는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두 개가 들어와야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할 때 이
두 개의 방향으로 돌고 있는 그 반대되는 전자가 들어와야 된다. 이게 철에 붙어 있는 전자들이 와서 붙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여기는 한쪽 방향으로 두 개나 돌고 있어서 일반적인 산소는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활성산소들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반응하기가 쉽다. 슈퍼옥사이드가 독한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 그런 물질인 이유는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 전자 한 개만 더 들어오면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는 세포를 분해를 시켜버리고 쪼개버리기도 하고요. 결국은 DNA 안에 들어가서 DNA를 분해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활성산소인데요. 자, DNA가 분해가 되어버린다. 결합이 깨져버린다. 여기 하나 없어져 버리는 거죠. DNA 염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활성산소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없애는 게 비타민C를 가지고 저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1g을 섭취를 한다면 비타민C를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100% 전부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가정을 해서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비타민C 1g을 섭취를 하면 남아있는 활성산소의 양이 먹은 비타민C의 4,425배나 더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타민C 10g을 먹어도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활성산소는 442배나 더 남아있다. 이 비타민C 양의 442배. 비타민C 하루에 100g을 먹어도 남아있는 활성산소는 먹은 양의 44배나 더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없애기도 어렵다. 아무리 먹어도 다 없애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비타민C만 먹을 게 아니라 비타민C 말고도 항산화제가 많이 있죠.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코큐텐, 알파, 리포산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항산화제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꼭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